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공항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공항 지상 조업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객이라던가 아니면 화물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 화물에 좀 집중적으로 힘을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가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라던가 이 운임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항공공항 같은 경우 이제 모회사가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의 화물 물량 증가에 따라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항의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운을 지켜볼 수 있을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항공 화물 수요가요, 최근에 5개월 동안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글로벌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뛰어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수요가 공급의 증가를 뛰어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한국 공항의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글로벌 화물 운송량 같은 경우에는 217억 톤 킬로미터로 전년 대비로 봤을 때 11.1%나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전월 대비 글로벌 화물 운송량 같은 경우에는 6.5%는 감소를 했지만 저희가 계절성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약 0.2% 감소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도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도 이 글로벌 항공물류 성장과 함께 이 물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두 가지로 저희가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발로 물동량이 증가를 했죠. 알리라던가 테무시인 등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렇게 항공 화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중국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해상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항공 물류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보포털 시스템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5월 이 국내 국적항공사의 11곳에 시선 화물량 같은 경우에는 115만 4,436톤을 기록을 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17.2%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처음 집계를 시작을 했던 2009년 이후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5월 들어서 전월 대비 16.4% 상승한 것으로 보였는데 1월 이후 처음으로 이 화물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면서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공항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시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66만 1,100여 톤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화물 운송량 중에서 57.2%나 차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공격적인 판매가 해상과 항공 물통량을 모두 끌어올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AI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한국도 반도체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 화물 운송 성장 요인으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으로 많이 이렇게 운송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지상 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공항에 있어서 이 긍정적인 전망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두 번째로 어떤 걸 지켜봐야 될까요? 바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이 해상 운임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화주들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또 빠른 물품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 화물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배로 운송하는 것과 지금 물품들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급한 물품이라던가 이렇게 현재 선복소 부족이기 때문에 이 항공 화물로 운송을 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이 항공 화물로 이제 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상 운임, 이제 홍해 사태로 인해서 수에즈 운하로 돌아가고 거기에 이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로 돌아갑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수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지켜볼 부분들은 선복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복수가 증설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선복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선사들이 쉽게 증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해상 운임 지수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항공 화물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향후에도 긍정적인 전망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항공공항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물수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적인 부분 보면서 함께 대응 전략과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공항에 이 상승을 할 때 모양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앞서서 이평선이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61선이 있는데 6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1선에서 이렇게 소폭 지지를 받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사실 이 부근대에서 주가가 상승으로 인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근대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장기 이평선인 61선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수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6월의 통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년 동월 대비 29%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수출 증가라던가 이 화물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의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시는 저희가 차트를 크게 본다고 했을 때 신고가 부근대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신고가 부분, 이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 후 안착을 하면서 계속되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한국공항의 향후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현재 차적인 부분에서 기술적 분석과 어떠한 대응 전략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